추석이 지나간 공원 묘안이 플라스틱 조화 조각을 비롯한 각종 쓰레기들이 방치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별장과 군사시설이 있어 일반인 출입이 금지됐던 거제 저도가 47년 만에 시범 개방됩니다. 남해군인 노량대교 개통 등으로 잊혀지고 있는 남해대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생 사업을 추진합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추석 연휴 동안 성묘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공원묘역인데요. 창원의 한 공원묘역이 플라스틱 조화 조각을 비롯한 쓰레기들을 방치해 성묘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합니다. 이재경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많은 성묘객이 찾은 창원 시립상복공원. 묘역으로 가는 보도블럭 틈새에 잔디가 불쑥불쑥 튀어나와 있고 산책길 주변에는 쓰레기가 버려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 공원 주변으로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플라스틱 조화를 비롯한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특히 조화는 플라스틱 등으로 만들어져 썩지 않아 태워야 하는데도 대부분 나무 주변에 그냥 던져버렸습니다. 생화를 소각해 퇴비로 만드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조화가 섞여 들어가 함께 버려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상을 모신 곳이 엉망으로 관리되자 성묘객들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풀이나 이런 것들 제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고인을 모셔놓은 장소인데 주변 환경이 너무 지저분해 보여서 성묘하는 입장에서 조금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상복공원 관리기관인 창원시설공단은 추석을 앞두고 특별 점검을 하겠다며 보도자료까지 냈지만 추석 연휴가 끝날 때까지 성묘객을 맞을 준비를 끝내지 못한 셈입니다. 공단 측은 추석을 앞두고 비 예보에 대비하느라 환경정비 작업을 미처 마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비가 일주일 동안 예보가 돼 있어서 저희가 이제 3일간 위에 이제 상복공원 위주로 정비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조금 불편을 끼쳐드린 것 같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창원시설공단은 상복공원 주변 환경정비를 오는 10월까지 끝낼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대통령 별장이 있어 출입이 통제됐던 거제의 섬 저도가 47년 만에 처음으로 일반에 개방됩니다. 우선 내일부터 1년 동안 하루 600명을 대상으로 시범 개방에 들어가는데요. 부정석 기자가 하루 먼저 저도에 다녀왔습니다. 경남 거제 공농항에서 100길로 10여 분. 금단의 섬 저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해변을 따라 난 산책로를 걸으며 고즈넉한 바다 풍경을 감상하노라면 길은 어느새 소나무가 울창한 오르막길로 접어듭니다. 섬 정상의 전망대에 오르면 시원한 저도의 전경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대지가 누워있는 모습이어서 저도로 이름 붙여진 이 섬은 일제강점기인 1920년부터 군사시설로 쓰였고 1972년엔 대통령 별장인 청해대가 생기면서 47년간 출입이 통제돼 왔습니다. 아름다운 그런 곳이고 또 특별한 곳이어서 이런 곳을 대통령 혼자서 즐길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국민들이 함께 즐겨야겠다. 오늘부터 1년간 시범 개방되는 저도는 축구장 6개 크기인 43만여 제곱미터로 섬 전체에 해송과 동백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살 때 해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해녀 작업하러도 들어갔었고 그럴 때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이 해군들한테 제재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개방은 하루 600명을 대상으로 오전과 오후 2차례 이루어집니다. 관광객들은 1시간 반 정도 저도에 머물며 구경도 하고 사진도 찍을 수 있지만 대통령 별장과 군사시설은 보안상의 이유로 개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개방이 아니라 소유권 반환으로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저도가 완전한 우리 시민의 품으로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계획들을 하나하나 추진해갈 그런 계획입니다. 47년 만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저도. 정부와 관련 기관은 1년간의 시범 개방을 거친 뒤 단계적으로 전면 개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남해군의 주 관문이었던 남해대교는 노량대교와 창선 삼천포대교 등의 개통으로 역사의 뒤편으로 잊혀지고 있습니다.
남해군은 남해대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생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된 추억의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1973년 6월 22일 남해대교 개통식. 박정희 대통령이 참석해 개통을 축하하고 다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남해대교는 개통 이후 수학여행과 신혼여행지 등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고 다리를 전망하는 남해각 휴게소는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남해각의 전문 사진사만 19명이 활동하며 여행객들의 추억을 사진으로 기록했습니다. 25년 이상 사진사로 활동해온 박용길 씨에게 남해대교는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남해대교를 건너면은 수명 장수한다는 이런 또 유래를 자기네들이 어디서 듣고 대교를 꼭 한 번씩 건넜어요. 그때 오는 관광객들은. 남해대교는 1973년 개통 당시에는 동양에서 가장 큰 현수교였지만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현수교로 불립니다. 남해대교는 남해의 상징으로 귀향을 반기는 어머니의 다리였지만 차량 통행량이 줄면서 남해각 전망대는 문을 닫았습니다. 남해군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남해대교와 남해각 일대를 지역성과 역사성을 알리는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당시의 추억이 담긴 사진과 영상, 그림, 문서, 물건, 이야기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합니다. 남해각에다가 좀 전시를 해서 어떤 예술과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그런 이야기 공간으로 한번 만들고자 합니다. 선별된 자료는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 다양한 방식으로 연출돼 내년 4월 개관하는 남해각 메모리얼 전시관에 활용됩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 빛이 발해가는 남해대교가 지난 역사를 추억하는 장소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거제 일부 지역을 제외한 경남 남해안에 적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가두리 양식어장 주변에서 적조 방제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해군과 하동군, 통영과 거제시 등 남해안 자치단체들은 양식어장 주변에 전해수 방제선과 형망 작업선 등을 모두 동원해 황토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은 추석 연휴에 적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속적인 수온 상승과 일사량 증가로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불법 운행 여부를 두고 진주시와 부산교통이 대법원까지 간 법정 공방에서 진주시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결을 두고 진주시민행동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교통의 불법 운행에 대해 즉각 중단 조치하고 강력하게 행정처분하라고 진주시에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부산교통의 미인가 노선 운행에 대해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가 보조금 환수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597년 정유재란 때 함양 황석 산성 전투에서 왜군에 맞서 싸우다 전사한 민관군의 넋을 기리는 제422주년 황석 산성 순국선열 추모 제향이 오늘 함양군 서하면 황암사에서 열렸습니다. 황석 산성 순국선열 추모위원회는 당시 영남과 호남의 길목인 황석 산성에서 왜군에 항전하다 순국한 수천 명의 민관군의 넋을 위로하고 호국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해마다 음력 8월 18일에 추모 제향을 봉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고성군 영호면 통영 대전 고속도로 대전 방향 연화산 나들목 지점에서 차량 고장으로 견인 중이던 36인승 시외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한때 차량 운행이 통제돼 정체가 빚어졌으며 불은 버스 모두를 태우고 3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타이어 마찰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행복주택 LH 자문단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행복주택 자문단은 입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행복주택 설계에 반영해 주거 만족도와 품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입주민들이 실제 거주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디어 제시를 비롯해 자문을 맡게 됩니다.
LH는 지난 8월 행복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자문단을 공개 모집해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로 구성된 10명의 자문단을 위촉했습니다. 사천시가 사천을 여행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등 SNS를 통한 이벤트를 오는 25일까지 진행합니다. 사천 바다 케이블카, 다솔사, 신소 등 주요 관광지를 방문한 뒤 인증샷과 함께 사천 관광, 사천 여행, 가을 여행 주간이란 해시태그를 자신의 SNS에 올리면 됩니다. 당첨자는 10월 1일 발표하고 채널별로 25명을 추첨해 모두 100명에게 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나눠줍니다. 경남 지역 고용 동향이 지난해보다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도내 취업자는 175만 5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천 명 0.4% 증가했고 고용률도 61.5%로 지난해보다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또 실업자는 5만 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4천 명 6.4% 감소해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BNK 경남은행이 올 하반기 신입행원 공개 채용에 들어갔지만 금융권 디지털 전환에 따라 신입행원 채용 규모가 크게 축소될 전망입니다. 경남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80여 명을 신규 채용했지만 올 하반기에는 그 절반 수준인 4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인데 은행권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따라 창구를 담당하는 지원이 줄어드는 대신 디지털 전문 인력은 점차 증대될 예정입니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경남회의가 오늘 경남도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우 위원장 등이 참석해 지방분권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지역별 대응 전략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도 들었습니다. 또 참석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자치경찰 관련 법률 개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했습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 지역 관광 분야 상생 협력을 위한 동남권 광역관광본부가 출범했습니다. 경보는 오늘 오후 부산 용도구 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동남권 광역관광본부 개소식을 열고 수도권에 집중된 관광시장에 함께 대응하고 동남권 관광산업 발전 방안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센터는 또 동남권 관광벨트 조성사업 용역을 주관하며 광역관광상품 개발, 관광개발 국비사업 발굴, 공동 홍보와 마케팅 활동도 할 예정입니다. 경남교육청이 오는 18일 진주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2019 마을교육 공동체 포럼을 개최합니다. 도교육청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황호영 국가교육회의 책임전문위원이 대한민국 마을교육 공동체 방향에 관한 논제를 제시하고 마을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6.25 한국전쟁을 전후해 지리산 일원에서 희생된 넋을 위로하고 불교 문화를 체험하는 제11회 산청 불교문화제전이 오는 20일 산청군 단성면 묵고 생태숲에서 열립니다. 산청 불교문화제전은 지리산 원원 위령제와 불교문화체험, 불교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로 채워집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